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박용주 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종목을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1,590원, 비중을 10% 가지고 계십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오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공시가 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거든요. 다물 멀티미디어도 이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또 삼성에 대한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1,11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네요. 시청자님께서도 요 최근에 요 상승세에 같이 좀 로봇주를 담으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는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테마로 보면 되겠죠? 테마예요? 로봇? 그렇죠. 로봇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는 대안이 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제3자 배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3자 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제3자는 빠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나랑 좀 상관없는. 네. 여기서 나는 주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일반 주주인 거고, 일반 주주와 상관없는 제3자.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되겠죠. 그 사람이 돈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악재 요인이 아니라 네.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보호예수에 걸리기 때문에 주시장 자체에서는 플러스로 작용을 합니다. 오. 네, 대신 이제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네. 악재로 작용하죠.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3자 배정은 돈은 주는데 주식을 못 파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플러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신주 발행 가격을 보니까 4,920원이네요. 현재 가격이 1,110원이니까 요거는 그냥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 시청자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니까. 제3자만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상장 예정하는 게 3월 31일에 신규 상장을 하지만 이게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좀 걸려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년도까지는 주시장에 나올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은 사실상 뭐로 봐야 되냐면 로봇 테마의 연속성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은 좀 쉴 거냐 이런 좀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구간은 좀 쉬는 구간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이게 죽이는 흐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로봇이라는 이 테마가 그냥 거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산업의 트렌드에 포함이 됐고 맞아요. 때마침 아다리가 딱 맞는 상황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뭔가 성장 동력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하고 나서 뭔가 성장 동력을 하고 싶은데 전장 부품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게 지금 딱 로봇이라는 거와 챗 GPT와 맞물리면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 테마는 테마로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산업의 성격도 일부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오랜 동안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매물 소화만 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1,59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전에 한번 들어올렸었던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8,58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봐서 이 가격대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매수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직전 고점이 한 12,100원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서 좀 기간 조정을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간 조정 이후에 저는 다시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빠지면 좀 더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저는 매수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로봇이라는 게 요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상황에서 로봇주를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는 했을 때 로봇도 대장주를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작은 종목들도 다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장은 뭐가 대장인 거예요? 대장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뭐를 대장이라고 하죠?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대표하는 종목이 나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그래요?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네. 에코프로가 대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에코프로 BM이 대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되어졌던 이런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좀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저는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지만 전 주식 투자한다고 얘기 안 해요. 회원님들한테. 우리는 금융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금융 상품이 시스템화 된 거에 우리는 비중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거기에 주식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면 주식을 주식으로 안 보는 거고 네. 금융 상품을 구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전략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시세가 많이 터져서 대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아니냐. 아니면 시가총액이 커서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게 하죠? 네.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대장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네. 저는 생태계 교란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면 그건 앞서도 대장이에요.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대장이죠. 네네. 테슬라는 부정할 수 없는 대장이죠. 그죠? 그리고 이미 생필품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대장이다. 대장의 진정한 의미는 네. 생태계를 교란시켜야 돼요. 그리고 대안이 없어야 돼요. 그건 대장인 거다. 이게 이제 산업에서 이익으로 이어졌을 때의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 테마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테마에서의 대장은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거예요. 승자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저 묶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로봇 관련된 테마를 한 종목에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 자체에서 한 5개를 묶어가지고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그래서 다 터뜨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한두 종목만 두세 배 터진다 생각하고 나머지 한두 종목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피하면서 로봇 테마가 부러졌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먼저 터진 거는 좀 비중 회수하고. 그래서 로봇이라는 테마를 베팅을 했었을 때는 차라리 저는 패키지로 베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 계속 ING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댓글에서는 거래량 아니냐, 수급이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이 거래량과 수급이 왜 그 종목으로 그렇게 크게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 로봇 관련주들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종목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물 멀티미디어에 대해서는 삼자 배정은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성장성과 또 지금 시장에서의 테마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8,580원 아래에서는 조금 더 모아가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